검찰은 수사를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면 됩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취임 일성대로 검찰은 수사를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고 있지만 두 권력기관 사이의 긴장은 연일 고조되는 모양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은 지난달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조 장관 의혹 관련 수사를 시작했다. 당일 서울중앙지검 특수위부는 조 장관의 부인과 딸이 받고 있는 의혹과 관련된 20여 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조 장관 일가족 관련 의혹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지 10일도 지나지 않았을 때다. 조 장관 일가족이 고발된 사건은 고소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에 배당됐다가 정재계 부정부패 수사를 담당하는 특별수사부로 재배당됐다. 검찰의 강한 수사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의 강제 수사 개시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임명 철회, 사퇴 요구 목소리는 높아졌다. 조 장관은 검찰 수사로 모든 의혹이 밝혀지길 희망한다면서도 의혹만으로 법무, 검찰 개혁의 큰 길에 차질이 있어선 안 된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검찰은 관련자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을 거쳐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동양대 총장상 조작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6일 오후 10시 50분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시각 조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자동산회 1시간여를 앞두고 야당의 질문 공세를 받고 있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문재인 대통령의 시간이 됐지만 검찰의 정 교수 기소 여파로 국회의 시간은 이어졌다. 야당은 법을 집행해야 할 장관으로 부적격이라며 지명 철회 목소리를 더욱 크게 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라고 조 장관을 지원 사격했다. 문 대통령도 고민은 깊어졌다. 검찰은 9일 오전 9시쯤 조국 가족펀드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모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 대표와 최모 웰스 CNT 대표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 대통령이 당일 중 조 장관을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던 시점이었다. 예상대로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 인사청문회 3일 만에 조 장관을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저를 보좌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며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힘을 실어줬다. 조 장관은 오후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개혁이란 단어만 10번 쓰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특정 권력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그 권한에 대한 통제 장치가 없다면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위험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 권한을 쪼개고 통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 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며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권한을 강조했다. 조 장관의 1호 지시는 국회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검찰 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구성 지시였다. 추진단장으로 검찰 근무 경험이 없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을 임명하며 인사권도 행사했다. 황 국장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산하 사법개혁연구회에서 활동하며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주장하는 등 조 장관과 검찰개혁 방향의 의견을 같이 하는 인물이다. 조 장관 의혹에 관한 검찰 수사 시작 이후에는 피의사실 공표 논란과 관련해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이어 11일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을 지시했다. 검찰개혁 추진단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함께 법무검찰의 감찰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현재 공석인 대검 감찰본부장 임명 절차도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개방직인 대검 감찰본부장에 검찰 출신 3명이 최종 후보로 올랐지만 조 장관이 검사 비리 및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만 지금까지의 관행과 구태를 혁파할 수 있다고 강조한 만큼 비검찰 출신 임명으로 선회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별수사부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의 검찰개혁도 예상된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특별수사부 축소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의 대표적 특수통이 윤 총장이고 검찰의 요직에 배치된 윤석열 사단도 대부분 특수통 출신인 만큼 반발도 따를 것으로 보인다. 각자 일을 하던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서 조 장관 임명일인 9일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법무부 고위 간부 2명이 대검 고위 간부 2명에게 윤 총장을 제외한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한 것이다. 대검 간부는 이 제안을 윤 총장에게 보고했고 윤 총장은 수사 중립성 문제를 지적하며 단호히 거절했다고 한다. 조 장관이 수사에 관해 보고받지 않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검찰에 외압을 가했다는 논란으로 번질 것을 우려한 법무부는 법무부와 대검 관계자가 통화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 차원의 의견 교환이다. 장관에게 보고된 사실은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조 장관도 보도를 보고 알았다. 예민한 시기인 만큼 다들 언행에 조심해야 될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돌발 상황으로 검찰의 앙금이 남아있는 분위기다. 대검의 한 간부는 윤 총장이 이해 충돌이 있거나 사적 개입이 된 게 아닌데 단순히 윤 총장을 배제시키기 위한 목적 외에 어떤 가치가 있느냐고 날을 세웠다. 법무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오는 16일 외부병원에 입원시키고 어깨 수술을 하기로 한 결정을 두고서도 미묘한 기류가 흐른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질병 치료를 이유로 한 형집행정지 신청을 2차례 불허했다. 형집행으로 현재의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수형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법무부는 검찰의 2번째 불허 결정이 난 지 불과 이틀 만에 형집행정지는 검찰의 고유 권한이므로 법무부가 관여할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외부 병원 입원을 결정하면서 검찰의 결정을 뒤집었다.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겠다는 조국의 시간과 정치 중립을 확고히 하고 형사법 집행권을 갖고 있는 검찰에 책임을 다하겠다는 윤석열의 시간 사이의 정면 충돌 결과가 어떻게 귀결될지 주목된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한 웅동학원의 허위소송,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조 장관 동생 조아무개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조 장관 관련 검찰 수사에 일정 부분 타격이 예상된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새벽 2시 반께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미 이루어졌고 배임 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며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 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조 씨가 웅동학원 채용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것은 인정되지만 웅동학원 허위소송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조 씨는 전날인 8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포기했고 법원은 서면으로 그의 구속 여부를 심사했다. 조 씨의 영장 기각으로 사모펀드 투자, 입시 부정 의혹과 함께 조 장관 관련 3가지 의혹 중 하나인 웅동학원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의 차질이 예상된다. 검찰이 조 장관 일가에 대해 과잉 수사를 한다는 여론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조 씨를 3차례 불러 조사한 뒤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수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조 씨는 지난 7일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예정된 신문 기일을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튿날 오전 조 씨가 입원한 부산의 병원에 의사 출신 검사를 포함한 수사 인력을 보내 건강 상태를 점검했고 조 씨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부산에서 이송된 조 씨는 법원 결정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했다. 조 씨는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한 웅동학원의 채용 비리와 허위소송 의혹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씨가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며 교사 지원자 부모 2명에게서
1억 원씩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웅동학원 채용 과정에서 교사 지원자 부모가 건넨 돈을 조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것과 관련해 2명이 각각 지난 1일과 4일 구속됐다. 조 씨는 웅동학원으로부터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 법인 관계자들과 위장소송을 벌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허위소송이나 채용비리와 관련한 증거를 없애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오전 대검 간부회의에서 헌법 정신에 입각해 검찰이 아닌 국민의 시각으로 과감하고 능동적으로 검찰개혁을 해나가자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대검 간부들에게 검찰 업무 전체를 점검하여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 관행, 내부 문화 개선도 과감하게 하자고도 지시했다. 조국 검찰개혁 발언 30분 뒤 나온 윤석열의 검찰개혁. 이날 윤 총장의 발언이 주목받은 건 같은 날 아침 조국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 입장에서 확실한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법무부와 검찰이 조직 자체와 법조 카르텔을 위해 존재해선 안 된다고 검찰의 비판적 입장을 밝힌 30여 분 뒤 나와서다. 이날 조 장관은 A4 용지에 적힌 준비된 발언을 8시 57분쯤 법무부 1층 청사 앞에서 읽었다. 윤 총장의 발언은 1호부터 30분쯤이 지나고 대검 간부 회의가 시작된 9시 30분쯤 나왔다. 조국 검찰 자체 개혁안에 건조한 반응. 하지만 조 장관과 조 장관 취임 뒤 발족한 제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들은 검찰의 자체 개혁안을 탐탁지 않아 하는 분위기다. 개혁위 위원들 사이에선 검찰이 조국 일가 수사의 명분을 써려는 것이란 회의적인 반응까지 나왔다. 개혁위는 검찰의 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 특수부를 제외한 특수부 폐지 개혁안에 대해 지난 4일 긴급회의를 열고 먼저 비대해진 중앙지검 특수부를 축소해야 한다며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7일 법무 검찰개혁위의 권고안을 수용할 것이라 말했다. 조국과 윤석열의 검찰개혁 주도권 싸움. 법조계는 조 장관과 윤 총장이 같은 날 비슷한 시각에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주장한 것을 두고 두 사람이 검찰개혁과 조 장관 일가 수사를 둘러싼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해석했다. 외관상으로는 장관과 총장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검찰개혁이란 한 배에 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과 속내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지청장 출신의 변호사는 조 장관은 가족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자신이 검찰개혁의 적임자임을 내세워 장관직을 유지하려 한다며 검찰이 스스로 검찰개혁안을 내세우며 그런 조 장관의 명분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조 장관은 검찰이 특수부 축소와 파견검사 전원 복귀안을 밝힌 다음 날인 2일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검찰의 특수부 폐지안은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하고 파견검사 복귀안은 법무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란 건조한 반응을 내놨다. 환영한다는 의례적 논평 한마디조차 없었다. 복수의 법무부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검찰총장이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 아닌 대통령과 장관의 권한이란 뜻이라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독자적인 발표를 하기보단 법무부의 의견을 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검찰개혁에 있어 검찰은 법무부의 의견을 내고 조 장관의 지휘, 감독을 따르는 법무부 소속 외청기관임을 법무부와 검찰이 상하관계에 놓여있음을 명확히 하자는 것이다. 검찰 자체 개혁안 내놓으니 의견만 달라 한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이런 조 장관의 발언이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에게 검찰은 검찰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지시한 발언과 배치된다고 지적한다. 개혁의 주체가 되니 이젠 의견만 내라고 한다는 것이다. 고 검장 출신의 변호사는 검찰이 권력 실세인 조 장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한 이상 검찰을 겨냥한 정권의 아주 거친 검찰 힘빼기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윤 총장이 정권 차원의 검찰 힘빼기에 맞서 먼저 개혁안을 내놓으며 검찰의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조 장관 관련 수사가 검찰 개혁을 방해할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님을 명확히 말씀드리고 국민의 입장에서 검찰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심야조사 폐지,
구속 피의자 가족 생계 지원. 검찰 관계자는 이날 심야 조사 폐지안을 공개하며 조서 열람 시간을 제외하고 9시 이후 사건 관계자에 대한 심야 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조사인과 변호인이 서면으로 심야 조사를 요청하고 각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이 허락하는 경우에만 심야 조사가 허용되도록 할 것이라 설명했다. 검찰은 또한 피의자 등이 체포, 구속돼 생계 유지가 곤란하게 된 미성년, 장애인 가족에 대해 구속 피의자 가족 긴급 생계 지원 제도를 통해 생계를 지원할 것이라 밝혔다.